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뭐 시황이나 종목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앞서서 공지사항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회원분들이랑 통화를 해보면서 느낀 게 회원분들이 너무 마음씨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본인의 핸드폰이나 혹은 뭐 컴퓨터나 이런 쪽에 주식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HTS나 뭐 MTS를 사용하시는 것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편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컴퓨터를 딱 폈을 때 뭘 눌러야지 실적을 볼 수 있고 뭐가 월간 차트고 월간 차트에서 뭘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매수 매도 하는 것을 아직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분들도 있는데 언제든 전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셔서 그런 부분을 모를 때는 반드시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꼭 어려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꼭 이렇게 뭐 불편한 부분은 반드시 회사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제휴되어 있는 유한타증권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을 잡아서 뭐 원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트를 세팅해 드리거나 이런 것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좀 다시 심플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저 혼자 제가 보는 것 뭐 복잡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이것이 전혀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처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간 차트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보는 차트 중에서는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월간 차트에서는 추세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과 실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고 일간 차트에서는 그날의 어떤 좀 분위기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월간, 주간, 일간 중에서 하나의 차트만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간 차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주간 차트.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쉽게 세팅하는 것이 10주 이동평균선과 40주 이동평균선. 이것을 이제 주간 단위니까 일간으로 바꿔보면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40주 이동평균선은 검정색이고요. 이 빨간색은 1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원공지는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제는 방송 대신에 괜찮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한번 실제로 시세가 우리 증시가 어디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간 차트, 현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로만 좀 설명을 해본다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여기 있죠. 빨간색이 검정색을 돌파하는 요 구간, 그리고 거꾸로 빨간색이 검정색을 하향으로 돌파하는 요 구간, 요렇게 시장을 나눠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 여기서부터 요 구간은 검정색, 그 위에 빨간색이 이렇게 놓여 있죠. 이것을 이제 정배열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흔히 차트를 처음에 딱 딱 깔았을 때 일간 차트에 나오는 5일 이동 평균선, 20일, 60일, 뭐 120일, 200일 혹은 240일 뭐 이런 것들도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복잡하니까
큰 것들 이제 좀 중요한 선 정도만 저는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별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별 구간, 그리고 지금 현재 역별되어 있는 이 구간, 이 두 구간으로 저는 시장이 나눠진다고 봐요. 일단 정별의 구간은 실제로 시장이 상승을 막 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역별 구간은, 역별의 특히 이런 초입 구간은 실제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에요. 이런 구간이고, 아주 힘들고 지치는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매매는 하려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쉽게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종목 장세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라든지 뭐 제 지인이라든지 예전 선후배들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개별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요렇게 대외적으로 요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란 말은, 똑같은 말은 위험한 장세라는 이야기예요. 위험한 장세이고, 매매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매매하기에 부적합하고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라는 말을 개별 종목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라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있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아주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주 일개 종목만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요런 한두 개 여러 종목들이 아닌 이런 작은 양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세를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거죠. 즉 지수의 방향과 다르게 혼자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모습들일 때, 현재 같은, 이 말은 개별 종목 장세에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아랫단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장세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느냐면, 보통 매니저라든지 애널들의 입장은 긴 호흡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면, 코스피 지수를 좀 길게 놓고 볼게요. 어차피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수들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는 것들이 길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도 아닌 투자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미국의 어떤 약세장은 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면, 여태까지 미국 증시들도 약세장을 다 극복하잖아요. 그죠? 약세장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렇게 봐도, 좀 길게 놓고 봐도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만 좀 있었지만 아주 무섭게 하락했더라도 1년을 조금 넘는 정도의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왔었거든요. 최근에 여기는 몇 달 정도 수준으로밖에 조정이 보이지 않는 거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길게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잠시 쉬는, 혹은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가는 이런 장세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대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당연히 지금의 고비도 넘어갈 겁니다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금 위험합니다.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저도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라든지 방송에서 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진짜로 개별 종목들만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시장이 막 올라갈 때는 이런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막 늘려서 쭉 가다가 시장이 무서운 이런 고점에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나, 그리고 다시 빠져서 절망과 공포의 단계에 들었을 때부터는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보고 어떤 기쁨과 어떤 탐욕의 구간으로 갔을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뭐 이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어떤 뉴스들, 시황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뭐 계속 사라는 거야, 뭐 조심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별의 시장과 역별의 시장을 좀 나눠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별의 시장이라면 주식 비중을 풀로 채워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간다면 이 언저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식 비중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별이 되고 나서부터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제 꺾이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야겠죠. 이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정배열과 이 역배열을 구별하자라는 것을 그냥 흔히 쉽게 10주 이동평균선과 4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다, 매매해 볼 수 있다, 좋은 회사라면, 이렇게 나가서시고, 역배열이라면 40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10주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조심하자, 주식 비중을 많이 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하자, 뭐 이 정도로 좀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 뭐 S&P 500은 정배열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S&P 500이 과거부터 쭉 왔다가 여기에서 한번 역배열이 시작됐죠. 빨간색이 검정색을 뚫었죠, 요 선을. 그러고 나서 다시 정배열이 시작됐고, 이 정배열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 눌림목에서 보통 좋은 매수 자리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10주, 40주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시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현재까지 좋다라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건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제 저는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주간 차트로 바꾸면 4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현재 보이고 있는 이 검정색.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정배열과 역배열로 나눌 수도 있고, 40주,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법칙이라기보다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지금같이 시장이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이런 아래 구간에 있을 때 좋은 뉴스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리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보통 시장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시장을 잘 보지 않고 내 종목만 보다 보면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먼저 좀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과거로 따졌을 때 여기 정배열이 됐고 다시 역배열이 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런 구간만 이렇게 시원시원한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쵸? 이런 횡보하는 구간은 흔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건 역시도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정색 200일 그러니까 4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횡보하느냐 약간의 우상향을 하느냐 우하향하느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40주 검정색이 횡보하고 있을 때는 그죠? 이 횡보하고 있을 때 요럴 때는 아주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 횡보 다음에 그 다음에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럴 때는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보수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하는 것. 빨간색 선을 주가가 타고 올라가서 빠지면 여기서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정배열이 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도 좀 기다릴 맛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 구간을 깨고 내려갈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배열이 되고 이 우하향 할 때는 사실 안 건드는 게 최고죠. 왜냐면 요런 구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빨간색 위에서만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빨간색 위에서 매수를 해도 매수하고 매도해도 본전이거나 혹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그렇죠. 우하향할 때는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검정색 선이 횡보할 때 혹은 우상향할 때는 빨간색에서만 매수 매도 뭐 매수 매도 혹은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인 것입니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다시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회사원분들이 30분 봉 일간 차트를 보고 그날 이렇게 매매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회원분들이 많은데 거의 못해요. 바빠서. 그러니까 일간 차트로는 거의 매매가 안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테마주나 이런 것들 역시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빠른 것들은 역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간 차트가 가장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간 차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검정색 선이 횡보하거나 우상향할 때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우하향할 때는 우하향하는 것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빨간색 위에서만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그냥 ETF로 설명해 볼게요. 종목이 아니라 ETF로 해볼게요. 자동차 ETF 이렇게 펴봤어요. 이게 주간 차트다 보니까 여기가 2015년, 16년 꽤 이렇게 나오죠. 주간 차트에서 보면
횡보하고 하락하고 횡보하죠.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횡보할 때도 여기 횡보하는 구간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만 확대해 보면 횡보하는 구간이라도 빨간색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도 못한다 할지라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우하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곧바로 매도가 나온다든지, 매수 곧바로 매도했는데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하향할 때는. 그래서 적어도 200일 이동평균선도 서서히 올라가고 5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위에 타고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뒤처지고 느려지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재미도 없을 수 있고, 고점과 저점이라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안전하게 작은 수익이나마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IT를 한번 볼까요? IT는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횡보하다가 우하향하죠. 누가 봐도. 그쵸? 근데 이것이 우하향할 때 보통,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 때 보통 이런 빨간색 선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그리고 거꾸로 검정색 선이 우상향하려면 빨간색, 그러니까 이것도 색깔을 바꿔보면서 해볼게요.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려면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한 두어 번 정도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 검정색이 이렇게 확 휠 정도로 올라갈 때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이것이 200일 이동평균선, 40주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야 돼요. EPS가 전년도보다 올해 한 20% 이상 증가하고, ROE 역시도 증가하고,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확 꺾어 올라가고요. 현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좋은 실적이어야 되고, 현재보다 미래 예측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확 휘면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렇게 5G라든지 이런 쪽 섹터들을 보면, 이건 다 지난 차트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만만하다가 쭉 올라타잖아요. 위로 우상향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 빨간색 선이 크게 이렇게 꼭 2번 정도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바닥을 찍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위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모양을 더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올라가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이제부터 올라가는구나, 여기까지 시장을 다 놓쳤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빨간색 요 정도라도 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매도 얼마 소액이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검정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이 검정색 선과 빨간색 선 동시에 돌파하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를 했다면 아주 운이 좋았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트레이딩의 관점입니다. 트레이더로서 혹은 그러니까 개인 전업 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아주 긴 호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그래도 짧은 거를 선호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 짧은 것이 분봉이나 일간 차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회사 다닐 정도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차트를 잠깐씩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매하기엔 좀 괜찮은 방법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쵸.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제가 오늘 좀 괜찮았던 종목들을 좀 봤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사실 시가총액이 2천억 초반이라 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냥 예제로서 한번 볼게요. 일단 실적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너무 좋은 회사고 이 검정색 선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만 한번 키워서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렇게 와 있죠. 검정색 선이 요 부분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왔다가 뭐 요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톡 치고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요 검정색 선이 서서히 들어 올라가고 이 빨간색 선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미래의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 실적이 좋고 현재보다 미래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아모텍이라든지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회사는 아모텍도 좋은 회사를 봤고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2차 전지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2차 전지 말고 한솔케미칼을 좀 한번 볼까요? 한솔케미칼은 어때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과 ROE가 대략적으로 다 20이 되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과 ROE가 20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회사 아니면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해요. 이런 실적을. 근데 이 회사는 누구나 알겠지만 과산화수도 점유율 1위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사들만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모습이 좀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검정색 선이 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때 보통 보면 이 빨간색 선들이 지금 여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서 잘 못 올라와요. 계속 못 올라오고 아래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는 실적이 조금 이렇게 버벅대거나 횡보할 때,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좋아질 때 예비 동작 없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한번 이 위에서 두 번의 바닥을 찍고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현재 벌어들고 있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것이 횡보한다라는 것은 빠지려고 이렇게 횡보한다라고는 일단은 보지는 않고는 있는데, 일단 이것이 이 아주 오래된 이러한 패턴을 우상향할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우하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우하향보다는 우상향을 좀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는지를 좀 봤으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뭐 아모텍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매는 아주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만약에 이 캔들 차트가 있어서 좀 불편하면 이거를 그냥 종가선 차트로 바꾸세요. 종가선 차트로 바꿔서 그냥 선으로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파란색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라든지 요 언저리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겠다. 혹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잠깐 속았다면 바로 매도하겠다.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겠다. 이렇게 짧게라도. 이건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어때요? 좀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잘? 조금 더 선명하죠. 근데 사실 거래량의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잘 보이고요. 아주 중요하게 저는 의미를 두고 있어서 주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거. 주간 차트에서 이 검정색, 빨간색 40주 이동 평균선, 10주 이동 평균선, 이것을 일간으로 하면 50일, 200일, 요 거래량, 요 세 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회원분들한테 일부러 조금 세뇌가 되라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정배열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우상향하는 애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 우상향 한다면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매수하려고 했더니 이 200일 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주가가. 이러면 아주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200일 평선 아래에서 우하향할 때 매수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 혹은 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다른 종목을 찾든지 뭐 이렇게 해야겠죠. 이런 건데 지금 보면 IT 쪽 애들도 이 빨간색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애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2차 전지라든지 IT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회원분에게 원격을 하려다가 이거를 먼저 한번 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에게는 재미없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재미없는 내용일 텐데 일단은 진짜로 관심 있는 이런 것과 실제로 매매 대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매매 대상. 관심 있게 어떤 섹터라든지 업종을 공부하고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매매 대상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만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보고 끝낼게요. 우리 시장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어떤가요? 코스피가 이 정배열돼서 이렇게 됐죠. 바닥 한 번 만들고 두 번 만들면서 완전히 정배열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이 정도 되면 거의 우상향할 때가 많습니다. 쭉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빠지는 요런 구간들은 아주 무서운 구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한 번 혹은 여기서 두 번째 무언가가 나올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는 있어요. 지금 S&P 500이나 그러니까 미국 실적이나 한국 실적들이 2분기는 그닥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2분기 때가 바닥이거나 3분기 때가 바닥인 경우들이 많아요. 즉 3분기 혹은 4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는 쪽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스는 아직 여기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고 현재 매일매일의 사건 사고들처럼 거의 어떤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뉴스들을, 무서운 뉴스들만. 근데 그 수많은 뉴스들을 그냥 이해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수많은 기자들이 쏟아내는 그 기사들을 다 참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냥 하루 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제목을 좀 과하게 짓는다든지 혹은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좀 급하게 기사를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매일매일의 이런 모든 뉴스가 사실 많은 소음이 되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면서 조심하면서 보시고, 그러면 아까 봤던 내용으로 다시 와서 우리 시장을 보면 어떠세요? 정별의 구간은 끝난 거였고, 지금 역별의 구간이 들어온 지 한 1년 정도가 이제 넘었잖아요. 근데 뭔가 의미 있는 두 번의 반등이 있는 것이 이제는 바닥이 거의 끝나가는 건가 라고 조금 기대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앞으로는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닥들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을 보면 현재는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고 당연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중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도망쳐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르르 쏟아져 내릴 때가 많거든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확 내려가 있을 때는 이런 근처에 가면 우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해지고 우상향할 때까지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우 조심해야 되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좋게 포장을 한 것 뿐이지 사실 위험하고 어려운 장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도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정해놓은 어떤 그 룰대로 좀 설명을 드린 건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뭐 종목들을 보는 것은 너무 이 방식으로 보면 아주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셀트리온도 보면 저는 아직 벌써 바닥이 나왔을까라고는 보지 않아요. 셀트리온.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5만원 정도 그쪽까지 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벌써 바닥 이야기하기는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의가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라젠 역시도 벌써 바닥일까 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는 있지만 벌써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죠. 그렇죠? SK텔레콤 봐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질문하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오히려 좋아요. 이런 애들은 이 빨간색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기가 오히려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것만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 검정색 아래에 있을 때는 이 빨간색에서 매수했을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매도 손절을 잡고 좀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검정색을 돌파했을 때 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 빨간색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급락하고 바로 V자 반등할 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 안 해야 좋은 경우들이 간혹 많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한번 통계를 내보면 보통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고점에서 V자로 반등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본전이거나 손실 혹은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본전이거나 뭐 손실일 경우에는 곧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검정색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편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쵸? 제가 최근에 좀 좋아하는 상하프론테크 를 보면 어때요? 이게 일단은 한번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보이거든요. 이 검정색 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뭔가 끝이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두 개 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서 한번 보는 거죠. 천천히. 근데 혹시 얘가 빨간색 선이 한번
두 번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서 이 검정사선이 같이 올라가려나? 라고 상상을 해보는데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좋아요. 아,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매수 자리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빨간색이 올라가면서 얘를 이탈할 때 뭐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직장인을, 그러니까 뭐 자영업, 그러니까 좀 바쁘신 분들한테는 주간 차트를 꼭 권해드리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 것을. 네. 예, 아주 허접한 영상이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시장이 좀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것으로 좀 시황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